한 번에 같이 사용을 해버리면 피부에 진짜 껍질 일어나면서 막 벗겨지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에다가 섞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면 진정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안녕 비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재미난 영상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리드샷, 비타민C, EGF 이렇게 핫한 성분들이나 제품들이 있으면 바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내 피부에는 잘 안 맞는다든지, 그리고 다른 제품들이랑 같이 한번 써봤는데 뭔가 내 피부에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든지 하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핫한 성분들, 어떤 성분이랑 같이 쓰면 시너지가 더 좋아지는지, 혹은 같이 쓰면 안 되는 성분 궁합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촬영 준비하면서 공부가 정말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탐찌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많은 비탐찌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 각질 제거 플러스 진정 보습 조합인데요.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면 진정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먼저 각질 제거 성분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나 사랑하고 잘 쓰고 있는 성분, 뭐 바하나 아하 그리고 엔자임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엔자임은 한글로 하면은 효소입니다, 여러분. 효소. 각질 제거를 정기적으로 챙겨줬을 때 피부에 노폐물이나 고여있는 피부 세포를 제거해서 피부 표면을 매끈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파하나 라하 같은 각질 제거 성분들도 추가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아하랑 바하를 비교를 한다면 아하 성분은 수용성이고 바하 성분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아하 성분 같은 경우는 피부 위에 떠있는 각질 제거를 해주는데 더 효과적이라면, 바하 성분은 각질이랑 피지를 동시에 제거해주면서 모공 속까지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염 기능도 있어서 저같이 여드름 그리고 유분이 많은 피부가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 그런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비탐찌들 제가 예전부터 잘 쓰고 있는 그 클리어틴 외용액 2% 있잖아요. 그것도 살리실산, 즉 바하 성분이 2%가 함유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질 제거 성분에다가 진정 보습 성분을 같이 쓰면 좋은 이유, 앞서 소개드린 그 각질 제거 방법들로 피부의 각질을 제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피부를 벗겨내고 새로운 피부 세포의 생성을 촉진시키다 보니까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하면 이런 현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 진정 제품을 같이 써줘야 피부도 편안하면서 피부 회복, 재생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진정 보습 성분 중에서도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을 사용하면 하얗게 떠있는 각질들을 불려서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고, 이미 각질 제거 때문에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이 증발되는 거를 방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특히 각질 제거를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은 피부에서 건조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진정 보습 제품들을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천드린다면 이렇게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요. 엔자임, 효소로는 당연히 파파레서 비효소 파우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하, 바하, 파하, 라하,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허 성분 하나까지 더 해가지고 각질 제거 성분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르면 되는 제품이라서 요거, 그 다음에 진정 보습 제품으로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수딩 크림,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진정 효과가 너무 좋은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요렇게 제품을 같이 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질 제거 플러스 화이트닝인데요. 화이트닝 성분 같은 경우에는 비탐찌들도 아시다시피 미백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들로 알고 있잖아요. 비타민C, 알부틴, 나이아신 아마이드 요런 성분들이 대표적이에요. 여기에서는 주로 제가 자주 쓰는 게 비타민C랑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화이트닝 제품만 꾸준히 챙겼어도 좋긴 좋잖아요. 근데 이 효과를 더 좋게 해주려면 각질 제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화이트닝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비타민C, 알부틴,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 노화를 방지를 해주는 뭐 항산화나 피부 탄력 개선 같은 효과가 있는데, 피부 겉에 불필요한 각질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바르면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피부에 이제 불필요하게 떠있는 각질들,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쌓여있는 각질들을 먼저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 위에 비타민C나 나이아신 아마이드나 알부틴 성분들을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그 미백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저는 비타민C 중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23 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순수 비타민C 제품이어가지고 사용감이 다른 제품들보다는 약간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보습 제품이랑 같이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파우더 타입 요 제품을 잘 써요. 요거 같은 경우는 100% 나이아신 아마이드 가루인데 이거를 일반적인 그 수분 크림에다가 섞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는 여러 가지 바르는 거 좀 귀찮다, 한 번에 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소개드린 요 수딩 크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에다가 섞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간편하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렇게
이렇게 가루 타입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C들 요거는 색소 침착 고민인 비타민C들한테 너무 좋은 궁합인데요. 비타민C 그리고 알부틴 성분을 같이 사용하면 색소 침착을 옅게 해주는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비타민C는 특히 이제 피부에 착색을 유발하는 갈색깔 색소 멜라닌이 활성화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당연히 미백이나 잡티 개선에 효과가 있는 성분인데 여기에 알부틴 성분을 같이 쓰면 좋은 이유. 알부틴 성분은 멜라닌 합성을 촉진시키는 효소인 티로시나아제라는 성분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C랑 알부틴 성분을 같이 사용하면 색소 침착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억제해주는데도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멜라닌 합성을 촉진시키는 것 또한 막아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색소 침착 완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알부틴 제품을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같이 함유가 된 제품을 확인을 하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공 제품 플러스 탄력 제품인데요.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탄력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탄력 제품 중에 대표적인 그 제품으로는 퍼밍 에센스가 있는데요. 만약에 퍼밍 에센스 제품이 없다고 해도 이 대표적인 성분이 콜라겐, 펩타이드, 엘라스틴, 아미노산 이 성분이 함유가 된 제품들을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모공 제품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모공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씻어내주거나 아니면 불려 쓰는 코팩을 사용해서 피지나 블랙헤드를 제거해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모공 제품들을 사용해서 모공 속을 청소를 해준 다음에 퍼밍 에센스 같은 즉 콜라겐이나 펩타이드, 아미노산, 엘라스틴 같은 성분이 함유가 된 제품을 사용해서 한 번 더 발라주면 모공의 피부가 그 늘어지거나 이완되는 거를 방지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공 제품, 탄력 제품을 쓰면 좋은 점. 모공 케어 제품은 이제 모공의 피지나 유분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탄력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늘어져 있는 그 모공들의 긴장감을 줘서 모공 청소랑 탄력까지 같이 해주니까 좀 쫀쫀하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공 케어하는 제품은 요거 일소팩이나 메디팩처럼 이제 피지나 블랙헤드를 불려줘가지고 제거해줄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고 탄력 제품 중에서는 제가 썼던 것 중에 가장 잘 맞았던 게 요거 바이오던스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앰플인데요. 제가 콜라겐 성분이 진짜 안 맞거든요. 그냥 사용감이 제 피부에 안 맞아서 오히려 피부가 좀 답답하고 트러블이 좀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유일하게 괜찮았던 콜라겐 앰플이 요거였어가지고 바이오던스 제품 요거를 써주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오늘 좀 피부에 그 진정 플러스 탄력을 같이 넣어주고 싶다 할 때는 요거 바이에콤 EGF 앰플 콜라겐 마스크인데 이게 EGF 성분이랑 콜라겐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헤드랑 피지 같은 것들 정리해주고 마무리에 쫀쫀하게 한 번 더 케어를 해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콜라겐 성분 함유된 제품들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티놀 성분 플러스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산화되는 거를 방지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레티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타민 A 성분의 일종이잖아요. 근데 이 레티놀 성분이 뭐가 좋냐? 사실 효능이 엄청 많아서 다 나열하기가 힘든데 대표적으로는 콜라겐 합성으로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를 컨트롤해주는 효과도 좋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레티놀 제품 효능 중에 그 트러블에도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레티놀 제품을 쓸 수가 있는 게 오히려 사용했을 때 이런 전반적인 피부 결의 효과를 봐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제외하고는 레티놀 제품을 좀 즐겨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 레티놀 제품 쓸 때 주의사항 레티놀 성분 같은 경우는 빛과 열에 불안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레티놀 성분을 바른 다음에 햇빛을 받으면 광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정말 나는 아침이나 낮에 꼭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레티놀 성분의 스킨케어를 사용해준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꼭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발라주면 그 태양 광선에 의해서 레티놀 성분이 변하는 거를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SPF 15 이상의 제품을 쓰는 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저녁에 듬뿍 사용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들도 나는 좀 안전하게 짱짱하게 레티놀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저녁에 듬뿍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레티놀 제품은 요거 먼저 세럼으로는 프리메라 유스 레디언스 비타티놀 세럼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레티놀이랑 비타민 제품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안전하게 이제 배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냥 레티놀 세럼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크림 중에서는 요거 되게 괜찮아요. 마몽드 포어 슈링커 바쿠체올 크림인데 레티놀 제품 느낌보다는 탄력 제품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진짜 피부를 좀 쫀쫀하게 탄력감 있게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저는 그날 피부 컨디션 따라가지고 입맛에 맞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여드름 피부다 보니까 무기자차 제품을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화장하기 전에는 화잘먹을 위해서 혼합자차를 쓰기도 하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늘 무기자차 제품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이 요거 제가 몇 년 동안 잘 쓰는 제품인데 아떼 비건 릴리프 선쿠션 요거 같은 경우는 무기자차 제품인데도 정말 수분감이 많고 쿨링감이 엄청나요. 처음 썼을 때 왜 이게 무기자차 제품이라고 싶을 정도로 촉촉함이 많아서 제가 막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사용했을 때 쿨링감이 먼저 느껴지니까 여름에 열받았을 때 이렇게 시원하게 사용해주기도 너무 좋고, 또 무기자차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했을 때 그냥 피부에 방패막을 하나 씌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바로 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르고 30분 정도 대기를 했다가 나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같이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무기자차 제품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비타민C랑 비타민E 궁합인데요. 요즘 비타민C들 이런 제품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C2 페룰릭, 그 고렴이 제품도 있고 저렴이 제품 중에서도 요즘에 C랑 E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타민C 성분은 수용성이고 비타민 E 성분은 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이게 입자가 크다 보니까 피부에 흡수가 되는 게 어려운데 비타민 E가 그 흡수가 되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발랐을 때 공기에 노출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효과가 날아가는데 지용성 성분인 비타민 E가 각질층에 딱 위치를 한대요. 그러면 지질 세포막의 기능을 저해하는 유해산소의 그 공격을 차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공기에 노출되면 취약해지는 비타민 C를 비타민 E 성분이 뭔가 보호를 해주는 거죠. 흡수뿐만 아니라 오래 유지가 되는 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개로 페룰산이나 코엔자임 Q10 같은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같이 사용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비타민 C, 비타민 E가 아예 같이 섞여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좀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고함량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극감을 낮추기 위해서 그 보습감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용했을 때 좀 쫀득찐득한 느낌은 있을 수 있어서 저같이 이제 지성 피부고 좀 여드름 피부고 하신 분들 산뜻한 사용감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습감이 짱짱한 비타민 제품을 사용한 다음에는 마무리감이 좀 깔끔한 그런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면은 비교적 묻어남이 없는 그런 편안한 사용감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궁합으로 같이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C 플러스 보습 제품인데요. 이것도 요즘에 비타민C 제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쓰면 좋은 이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비타민C 성분은 이제 미백 성분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 항산화 작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노화 방제 효과가 좋잖아요. 단 입자가 커서 피부에 잘 흡수가 되지 못하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보습 제품을 먼저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백 제품을 써주는 거예요. 미백 제품을 써주고 보습 제품을 쓰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보습 제품을 먼저 쓰고 미백 제품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흡수를 더 빠르게 넣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습이 짱짱한 뭐 토너, 그 다음에 비타민C 앰플, 그 다음에 보습 크림 이런 궁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궁합으로는 아드망 그 패드 중에 파랑이 있거든요. 이게 수분 그 보습 물막이 엄청 짱짱해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주기만 해도 날아가는 그런 산뜻한 수분감이 아니라 진짜 피부에 물막이 하나가 입혀져요. 그걸로 이제 보습 물막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C 요거 23 세럼을 발라주면 피부의 자극감도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준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을 사용해주면 이게 또 마무리감이 좀 산뜻하면서 뽀송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 특유의 그런 쫀득찐득한 느낌을 중화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제품들 중에서는 이렇게 썼을 때 궁합이 좋아가지고 보습, 비타민C, 또 보습 이렇게 사용해주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타민 번외편 비타민 B랑 비타민 K가 같이 쓰면 좋대요, 여러분. 비타민 B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비타민 K는 피부 홍조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같이 발라주면 세균도 방지해주고 홍조도 진정시켜주는 그런 진정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티트리 제품. 티트리 오일을 스킨케어 단계에 한 방울 섞어서 쓰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요 티트리 백 오일이 사용감이 많이 화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스킨케어 제품 안에 한 방울 섞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전체에 바르면 그 화한 느낌이 얼굴 전체에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느낌이 괜찮으신 분들은 오케이지만 만약에 이제 민감성이시고 피부가 좀 자극을 쉽게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티트리 오일을 5년 넘게 사용하고 있고 여드름의 효과를 정말 많이 봐서 어떻게 사용해도 자극이 없긴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이 시원한 느낌이 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게 더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편안한데 만약에 좀 나는 민감한 피부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처음에는 면봉에 덜어서 여드름 국소 부위에만 정말 딱 소량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계속 꾸준하게 쓰다가 적응이 된다 하시면은 그때 스킨케어에 한 방울 섞어가지고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히알루론산 수분크림을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이제 티트리 오일을 한 방울 딱 섞어서 같이 사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분 보습 효과도 주면서 피부에 확실한 진정 효과까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티트리 오일 입문하고 싶기는 한데 진짜 고함량이라서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작게 함유가 된 제품들도 있어요. 그것들 먼저 사용하면서 함유량이 높은 제품들로 점점 높여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플러스로 진정 보습 제품
제품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가볍게 언급은 했지만 제가 리드샷을 리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순수 비타민C, 레티놀, 티트리 같이 웬만큼 강력한 성분들이 잘 맞는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리드샷 100 제품을 썼을 때 그 접촉성 알러지처럼 피부가 붓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세 침이 박혀있는 상태로 그 위에 뭐 크림이나 여러 가지를 덧바르다 보니까 마찰로 인한 자극감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터치할수록 그 붓는 현상이 더 또렷하게 보여서 아쉽게도 사실적으로 사용해서 리뷰하는 영상은 좀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많은 비탐찌들이 뭐 리드샷이나 이외에 스피큘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같이 쓰면 좋은 성분을 소개해드린 건데요. 스피큘 성분이 어떤 원리인지 알고 지나가야 돼서 가볍게만 설명을 드리면 미세 침 형태로 만들어진 성분이에요. 바닷속의 해면 동물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진짜 바늘처럼 가늘고 끝이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따끔거리는 자극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효능으로 따지면 바늘 모양의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비교적 깊은 곳까지 침투가 돼서 화장품의 흡수랑 그다음에 피부 재생까지 좀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근데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스피큘이랑 리드샷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스피큘은 하이드롤라이즈드라는 성분을 사용한 반면 리드샷은 스피큘이랑 다르게 실리카를 원료로 한 미세침이랑 그리고 거기다가 병풀 추출물을 더해서 진정 효과가 합쳐진 성분인 거예요. 스피큘이랑 리드샷 관계없이 피부에서 작용하는 원리는 흡사해요. 미세침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했을 때 저처럼 자극감 느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피큘이나 리드샷 제품 사용한 다음에는 진정에 효과가 좋은 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스피큘이랑 리드샷 특성상 아무래도 사용 초기에는 열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조함도 동반이 되고 좀 더하면 피부에 각질들이 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질들을 좀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불려주기 위해서 진정 크림인데 보습 효과까지 짱짱한 크림을 발라주면 자극감도 잠재워주면서 건조함이나 장각질 같은 불편함들도 좀 덜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리드샷 같은 경우에는 100보다 더 아래인 리드샷 50 제품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함유량이 낮은 제품부터 사용을 하고 적응이 됐을 때 점차 함유량이 높은 거 위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초반에는 진정 제품이랑 같이 써보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리드샷이랑 탄력 제품 아니면 리드샷의 모공 제품 이렇게 같이 쓰시면 효과 보는 거에 그 시너지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탐치들 지금부터는 같이 쓰면 안 되는 궁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참고를 해주실 게 꼭 이거를 같이 쓰면은 막 진짜 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같이 쓰게 됐을 때 효능을 서로 떨어뜨리거나 혹은 피부의 자극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궁합이라 가능하면 같이 쓰는 게 좋지 않은 궁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트러블 케어, 괄호치고 피지 조절 플러스 안티에이징인데요. 특히 저처럼 20대 후반, 30대 초반 비탐찌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여드름이 진행 중이면서 이제 좀 탄력이 떨어지고 여드름 흉 때문에 모공들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슬슬 뭔가 안티에이징도 챙겨야 되는 시기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트러블 케어 제품들 중에서도 피지 조절 케어를 해주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특성상 유분감이 적은 편인데요. 안티에이징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무겁고 유분감이 많은 성질을 띄어요. 이 두 가지 제품을 같이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반대의 성질이기 때문에 기능이 상쇄되거나 트러블을 더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비탐찌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가장 근본인 진행 중인 여드름을 먼저 케어해주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나눠서 이제 케어를 해주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색소 침착 케어도 같이 해줄 수가 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떨어지는 탄력 그 다음에 피부 결 케어가 될 수도 있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미백을 더 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단계별로 그 순간순간에 집중을 해서 케어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줘야지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쓰면 좋지 않은 그 대표적인 성분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 트러블 케어 제품들 중에서는 살리시산, 바하저, 그리고 베타하이드록시산, 그리고 티트리 오일처럼 이렇게 피지 조절에 효과를 주는 성분들이 있고요. 안티에이징 성분 중에서는 비타민C, 레티놀, 펩타이드, 아미노산 같은 성분들이 있어요. 비탐찌들이 이 성분들만 봐도 어느 정도 느껴지실 텐데 트러블 케어 성분 같은 경우는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염증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인 성분들이잖아요. 근데 반면 안티에이징 성분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서 피부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피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트러블 케어, 안티에이징 케어 내 현재 피부 상태에 맞게 하나씩 집중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의외인데요. 비타민C 플러스 콜라겐 제품이에요. 근데 이 궁합 같은 경우는 바르면 절대 안 된다가 아니고 지켜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밤에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C 성분이 콜라겐의 단백질 성분을 응고시켜서 피부 속으로 침투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사용했을 때 오히려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아예 시간차를 두고 따로따로 바르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낮에는 콜라겐 같은 탄력 제품을 사용을 해주고 저녁에는 비타민C 세럼을 사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에 사용을 하더라도 나눠서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타민C랑 레티놀 성분인데요. 비타민C들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느낌적으로 얘네는 같이 쓰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같이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같이 썼을 때 자극감이 더 높아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레티놀 따로 비타민C 따로 피부에 먼저 적응을 시킨 후에 얘네들이 다 내 피부에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는 같이 써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두 개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썼는데도 같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피부에 자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같이 쓰는 거를 병행을 하고 있진 않아요. 보통 비타민C 제품들의 그 산도가 pH 2.5에서 3 정도로 해당하는 산성 성분인데 여기에 또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묵은 각질들을 벗겨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레티놀 성분으로 인해서 피부에 각질이 벗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극을 좀 쉽게 받는 피부가 되는데 여기에 산성 제품인 비타민C 제품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자극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비타민 제품은 순수 비타민C 제품을 사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쓰기에도 민감성 피부분들한테는 저는 약간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레티놀 성분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거를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같이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먼저 비탐제들 내 피부에 맞는 비타민C 제품, 레티놀 제품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같이 쓰는 거는 진짜 최종 보스로 추후에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진짜 굳이 같이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쓰는 제품 중에 요거 있었잖아요. 비타티놀 세럼. 이게 비타민이랑 레티놀 둘 다 함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레티놀의 사용감이랑 저는 더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되 꼭 같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도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습 제품이랑 리프팅 / 탄력 제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듣고 의외인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보습 제품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함유가 된 성분이 글리세린이나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같은 보습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프팅 화장품 경우에는 폴리비닐 알코올이나 폴리비닐 피롤리돈 같은 성분을 함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 성분들은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하나를 형성해서 약간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리프팅 제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부에 좀 붓기를 제거를 해주면서 배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흡수를 하고 배출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카페인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그 촉촉함의 효과를 기대하는 보습 제품이랑 같이 사용하면 보습 효과를 내가 기대한 것만큼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꼭 같이 쓰면 안 된다라기보다 같이 사용했을 때 기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궁합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피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탄력 제품인데도 촉촉함이 짱짱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을 아예 하나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소개드렸던 요거 있잖아요. 마몽드 포어 슈링커 바쿠치올 크림. 이게 제형감 자체도 되게 밀도 있는 편인데 피부에 발랐을 때 탄력감 있는 사용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날아가는 수분감이 아니에요. 약간 겨울에 사용해도 보습감 괜찮다라고 느낄 정도로 수분 보습감을 이렇게 짱짱하게 잡아주는 사용감이라 만약에 나는 탄력 효과 그리고 피부 결 이런 거에도 전반적으로 효과를 보고 싶은데 건조함은 느끼기 싫다라고 하시면 요거 크림 제품으로 써보시면은 좀 원큐에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각질 제거 플러스 레티놀 궁합인데요. 이거는 저도 같이 쓰면 좋지 않다라고 많이 소개드렸던 궁합인데 레티놀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빛과 열에 좀 불안정한 그런 성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레티놀 자체가 비타민 A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성 성분은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랑 레티놀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중으로 각질이 제거가 되면서 피부의 건조함도 더해지고 최종적으로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각질 케어도 필요하고 레티놀 제품도 챙겨서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횟수로 따로따로 정해놓고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각질이 좀 두텁게 쌓이고 자주 쌓이는 편이다 보니까 각질 제거를 꼭 챙겨서 정기적으로 해주는 편이에요. 효소 파우더나 뭐 아하, 바하, 파하, 라 같은 성분들 전부 다 잘 맞아서 애용하는 편인데 얘네를 쓰는 날에는 레티놀을 좀 피해서 사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피부 컨디션 봐가면서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혹시나 내가 이제 스킨케어랑 클렌징을 하는데 뭔가 자극
자극감이 많아지고 건조함도 많아지고 장각질도 뜨고 이런다 하시면 레티놀이나 각질 제거 성분을 같이 쓰거나 혹은 레티놀이랑 비타민C 제품을 같이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공이랑 안티에이징 제품인데요. 아까 1번에 소개했던 궁합이랑도 약간 비슷한데 모공 관리 제품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사용했을 때 과도한 피지 분비를 막아주고 좀 트러블의 유발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피부에 유분감을 덜어주기 위한 뭐 그런 세범 컨트롤 성분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안티에이징 제품은 그 탄력이랑 주름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유분기가 많고 제형감은 살짝 무거우면서 보습감도 많아요. 생각해보면 모공 제품 같은 경우는 피지나 막 유분기를 줄이려고 하는데 안티에이징 제품은 피부에 유분감을 더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사용하면 기능이 상쇄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피부는 좀 부분적으로 타입이 다른 복합성 피부다라고 하시면 T존 같은 경우는 좀 번들번들한 경우 모공 제품을 사용해서 유분기를 잡아줄 수도 있고 U존 같은 경우는 나는 좀 건조함이 많은 편이다라고 하면 보습감이 짱짱한 제품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 뭐 눈가나 팔자주름 같이 피부 탄력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요게는 이제 안티에이징 제품을 따로따로 써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번거롭기 때문에 모공 제품이랑 안티에이징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탐치들 그럼 이렇게 같이 쓰면 궁합 좋은 성분, 같이 쓰면 안 되는 성분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전에는 제 피부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 위주로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같이 쓰면 좋은 성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니까 저도 공부가 정말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탐치들 요즘에 특정 성분이 강력 어필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번 영상 참고해주셔서 같이 쓰면 좋은 궁합, 같이 쓰면 안 되는 궁합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